추석 연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숙박 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하며 국내 여행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는데요. 아직 나들이 계획 세우지 못하셨다면 여행 작가가 추천하는 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도움 말씀 주실 이문석 여행 작가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추석은 샌드위치 연차로 최장 9일의 황금 연휴를 누릴 수 있는데요. 내일 아침 추석 차례를 지내고 국내로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황금 연휴를 맞아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또 해외를 떠나지 못하셨던 분들이 아쉬움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곳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경기도 가평입니다. 이 경기도 가평은 경기도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인접해 있죠.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과는 조금 다른 식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 많고요. 나무도 아주 울창한 것이 특징이죠. 이 가평에 유럽 3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 있는데 바로 스위스 마을, 프랑스 마을, 이탈리아 마을 이 세 가지 마을이 이곳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위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풍의 아주 예쁜 자그마한 집들이 이 언덕 비탈에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초원같이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또 양들이 뛰어놉니다. 말 그대로 스위스에 있는 하이디가 나와서 손짓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집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공연과 체험 행사도 같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프랑스 마을로 이제 이웃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프랑스 마을은 프랑스가 낳은 대문호죠. 생트쥐페리의 테마를 가지고 어린 왕자를 테마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의 어떤 작품 세계라든가 그리고 생트쥐페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작품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것들을 여기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또 이렇게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공연과 체험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인형극입니다. 인형극이 뭐 이렇게 그림자 인형극 같은 것이 아니고요. 유럽 인형이라고 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든 그 인형을 가지고 공연을 펼치니까 이것도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곳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여행과 그다음에 베네치아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을을 그대로 재현해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이 이탈리아 마을입니다. 이렇게 첫날은 유럽 여행을 하셨다라면 둘째 날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숲속으로 한번 거닐어 보셨다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평 자창기 수목원과 그리고 아침고요 수목원 이 두 곳을 한번 거닐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침고요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진 정원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곳에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추석 당일 차례를 지내고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가까운 곳으로 한나절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한나절 코스로 방문하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추석 당일은 의외로 이렇게 문 닫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문을 여는지 꼭 한번 확인하고 가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실내보다는 실외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실외 중에서 인천에 있는 월미 바다 열차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월미 바다 열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이제 100대 한국인이 가봐야 될 여행지로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월미 바다 열차는 지상 높이가 7m에서 높이는 한 17m 높이에서 운행을 합니다. 시속 속도는 한 9km가량이 되는데요. 전체 한 바퀴를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2분가량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이 아닌 아주 느릿느릿하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좀 느림의 미학을 즐길 수 있는 열차 여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만약에 해질녘에 이곳을 방문했다라면은 서해대교 그리고 이런 서해 바다의 풍경까지 같이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열차에서 내려서 또 가까운 곳에 있는 인천 차이나타운과 그리고 계양장 거리도 챙겨본다라면은 한국의 근현대사가 이제 응축돼 있는 곳이 인천 계양장 거리와 차이나타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관광공사가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9월을 맞아 세대 구분 없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경기도의 생태공원 6곳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여행 전문가로서 6곳 중에
두세 곳만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안산에 있는 갈대습지하고요. 그리고 부천에 있는 곳이죠. 부천에 있는 이제 식물원 같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 안산 갈대습지는 시와우의 수질 개선을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공 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와우의 어떤 그 물질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이곳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태관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습지로 나가시는 게 좋은데 생태관 안에는 이제 이 습지가 만들어진 조성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 사전 기본 지식을 얻고 난 다음에 전망대로 먼저 향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망대에서 전체 풍광을 한번 조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습지 산책을 한번 나가 보시면 좋은데 습지 산책은 길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한 1시간 정도면은 모든 구역을 다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또 걷다 보면은 뭐 고란이라든가 너구리 같은 이런 야생 동물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용조용하게 이곳들을 돌아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천하는 곳은요. 춘천 자연생태공원인데요. 여기는 좀 특징적인 것이 지하철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까치울역과 가까운 곳이라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천식물원도 가까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생태박물관, 그리고 농경유물전시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릉도원 수목원,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 있는 어떤 테마형으로 조성된 식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식물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식물관들이 같이 조성돼 있으니까요. 어린 자녀들과 또 함께 가시면은 자연 속에서 식물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도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어린 자녀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행 전문 작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 알고 싶은 숨은 여행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OBS 시청자분들에게 한 곳만 알려주신다면요? 양평에 가시면요. 저만 알고 있는 곳이라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양평에 가시면은 서울이 숲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2014년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어느 그 선교사님께서 이곳을 휴양지 차원에서 이제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평이나 양평에 가시면 가장 많은 나무가 이제 잣나무인데 그 잣나무를 비롯해서 은행나무 또 자작나무 같은 다양한 수종들의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숲 전체를 한 바퀴 도는 데는 뭐 1시간이면 충분히 돌 수 있을 만큼 숲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뭐랄까요, 순망하기 좋은 곳이랄까요. 그냥 1시간만이라도 걸을 수 있는 곳이지만은 반나절도 부족할 만큼 숲에서 여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숲만 바라보기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을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석 여행작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